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 봅시다의 감독영어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영어냐, 영어 문법이냐라는 주제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예. 요즘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영어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학원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자네반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뭐 2인칭이 뭔지 3인칭이 뭔지 애가 모르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영어를 배운 지가 얼마인데 몇 개월인데 지금 인칭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제 부하도 좀 끌어오르고 이제 평소 생각하던 바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인칭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했던 얘기가 수업 시간에 인칭이란 얘기는 안 하고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하나가 있으면 그냥 is를 쓰고 2개 이상 있으면 are를 써라.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I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뒤에 M을 써라. 이유 묻지 말고 그냥 M을 써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 그 일이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 이제 발단이 된 거죠. 과연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건가? 아니면 영어 문법을 가르쳐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고요. 당연히 영어를 가르쳐야지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영문학자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사업 목적이지. 영어 문법학자 길러내는 게, 언어학자 길러내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문법 용어를 쓰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예를 이렇게 들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외국인이 있는데 한국어를 무지하게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를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한국어 문법을 소개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설명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런 분들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한국어 문법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우리말 문법 중에, 국어 문법 중에 형용사의 관형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원래 이제 관형어라는 말은 이제 뒤에 나온 체언을 꾸며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붉다, 저 해가 붉다, 저 달이 붉다, 그러면은 붉다라는 말은, 붉다 말은 형용사예요. 그런데 붉은으로 바뀌면 이게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로 품사가 바뀌는 겁니다. 문장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관형어로 바뀌는 거죠. 서술어에서 관형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형용사 정도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서술어,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무슨 말인지, 우리말의 관형어가 무슨 말인지, 체언은 또 뭐야? 이거 기억하신 분들 계세요, 도대체? 그리고 이런 용어를 쓰지 않으면 붉다 아니면은 붉은 이런 말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못하겠다. 영어를 모르면. 그리고 당신한테 그런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아니 한국어를 배우려면 기본이 돼 있어야지. 한국어의 기본은 한국어 문법이에요. 문법 영어 무조건 모르면 어떻게 해.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우리는 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법 용어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네. 말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선행사, 관계 대명사, 투 부정사, 동명사 이런 말 너무 어렵습니다. 한정사 이런 말 너무 어려워요. 무슨 분사구문, 분사라는 말은 진짜 영어 시간 말고는 내가 쓰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분사가 뭐예요? 분사구문. 도대체 분사가 뭡니까? 한국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도대체 그런 영어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문법 용어 쓰지 않으면 도대체 정말 영어를 못 배우는 겁니까?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물론 뭐 답은 미리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상관없다. 저는 문법 용어는 영어를 배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영어, 뭐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상관없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 한 문법용 한 10개 정도만 제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주어냐, 목적어냐, 동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정말 간단한 접속사, 문장을 이야기해주는 접속사, 그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만 알자.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10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두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말이든 영어든 일본어든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필요한 거니까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10개 정도는 제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설명을 안 해줘요.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런 문법 용어를 쓰지 않고 그런 용어를 빌리지 않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하고 영어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어와 영어는 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언어를 배우는데 굳이 또 어려운 한자식의 용어를 써가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100%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쓴 책 아직 출간은 안 됐습니다. 네, 출판사에서 또 수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좋은 컨셉을 왜 수정을 하자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네, 제가 쓴 두 번째 책 한영은 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훈련이죠. 영어를 잘하는 훈련이 아니라 한국어로 영어로 이제 말하는 훈련을 하겠다라는 책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학교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데 진짜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 문법은 문법 용어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쓰지도 않고요. 수업 시간에. 그런데 이제 좀 답답하신 분들 뭐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학교에서나 이제 다른 학원들에서도 영어를 설명하는데 영어 문법을 막 쓰지 않으면 설명을 못 한다. 아니면 이게 마치 영어 문법 시간에 들어온 건지 얘가 영어를 배우러 온 건지 모르겠다. 그런 수업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런 영어 안 써도 영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어 몰라도 영어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형용사의 관형형이라는 말을 모르고도 붉은 어떤 때 붉다라고 쓰고 어떤 때 붉은이라고 쓰는지를 100% 이제 안 틀리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안 틀리고 쓸 수 있어요. 그런 영어 몰라도. 근데 이제 그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문법 용어를 쓰지 않으면 영어를 지도를 못하겠다.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런 문법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거 있죠. 뭐 팔품사, 문장의 오형식 이런 말 들으면 뭐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 답답하죠. 답답해 진짜. 아직도 문장의 형식 따지고 있다는 그런 분들 보면 좀 갑갑합니다. 예. 도대체 이게 몇 년도 이게 얘기예요. 이게 뭐 문장의 오형식 이게 도움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걸 아직도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용어를 써가면서 몇 형식이야 이거는 몇 형식이니까 뭐 해야지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굉장히 어려운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면 뭐 사실 학교에서도 영어를 쓰지 않죠. 뭐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뭐 회화를 하시지도 않고 그냥 원어민 강사 몇 명 불러놓고 전체 무슨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 몇 명 불러놓고 영어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선생님들이 영어를 쓰지 않는다. 설명하고 있죠. 문법 해석해주고 있고 문법 설명하고 있고 단어 이제 뜻 풀이해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배우면서 영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지만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영어를 배워야 되느냐, 영어 문법을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데 꼭 영어 문법이 필요한 거냐.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필요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문법 용어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초점이 영어 문법이 아니라 영어이어야 영어라는 언어 자체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문법 영어를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수업의 중심이 언어의 활용,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수업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문법에 맞춰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론이 너무 뻔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뻔해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 얘기는 별로 없네요, 솔직히. 한 20분 정도 이제 원래 목표는 매번 에피소드마다 한 20분씩 이제 떠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오늘 얘기는 사실 답이 있는 얘기라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싶은 거지 영어 문법을 배우고 싶은 건 아니다. 그리고 영어 문법 용어를 쓰지 않으면 영어를 못 가르친다라는 분들한테 좀 한번 이제 좀 따지고 싶었던 거죠. 진짜 그러냐? 아닐걸? 그러고 싶은 거죠. 예. 당신이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한번 가르쳐봐. 그러면 당신은 한국 문법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한국 문법 모르면 진짜 외국인한테 영어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런 이제 딴지를 좀 걸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비정상 회담. 거기 한국말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외국인 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어 문법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한국어 문법을 배웠길래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나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좀 전에 이제 드렸던 문제 있잖아요. 당신은 형용사의 관형형이란 걸 설명할 줄 알아?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도 한국말 잘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도 제발 영어를 가리키는 커리큘럼이나 교재 아니면 수업 시간에서 제발 문법 영어를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영어 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실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한 얘기 길게 오래 들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